하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댓글창 난리도 났다 진짜.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조금 제 얘기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장 결정해라, 네가 결정해라, 지금 결정해라, 이런 식의 그런 압박이 없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지금 현재 국힘당하고 민주당 사이에서 선거법 개정 협상이 쭉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을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자, 이쪽으로 개정 방향을 제시를 했고, 국힘당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거기 때문에 결론은 안 날 겁니다. 그러면은 법 개정을 못하죠. 원래 이 선거법은요, 여야 합의가 원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이 치러질 그 공동의 룰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일방 처리를 안 하는 게 뭐 원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방 처리하면은 괜히 그게 선거상에서도 선거 과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즉, 지금 같은 상황이면 최종적으로 개정을 못 하는 겁니다. 자, 쭉 더 가서 시간을 좀 더 끌어서 정말 더 이상은 이제는 개정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시간적으로 이제 너무 부족하게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못하게 됐습니다. 국힘당이 자꾸 병립형을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는 위성정당 없애려고 했는데 위성정당 없애지도 못하고 결국에 병립형 막리라고 결국 10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당에 늘 위성정당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어렵게 됐다. 부득이 우리는 이 국힘당의 만행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사과할 것까지 사과 안 하고 가능했어.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니라 한 달쯤 뒤에 가서 했으면 그 상황이 가능했다고. 근데 굳이 지금 그 앞당겨서 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예,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진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세 번째 주제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의 선거 전략입니다. 한동훈의 선거 전략. 한동훈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끌고 와서 선거 전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을 헐뜯고 노무현에게 다시 모욕을 줘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겠다. 중도층 확장은 못하더라도 보수층 결집을 이끌어가지고 선거를 이기겠다. 뭐 이런 작전을 세운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윤석열 정권이 무슨 중도층 확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 확장은 애시당초 포기하고 보수층만 결집을 해도 자기들이 현재 상태는 유지한다. 본전은 찾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본전 이상도 갈 수 있다.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지지층, 수구 적폐층의 집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물고 뜯을 사람이 딱 세 사람 있죠. 이재명, 문재인, 노무현. 제가 게시판에서 문 전 대통령 물어뜯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재명, 문재인, 노무현 이 세 명을 물어뜯어가지고 선거 전략으로 삼겠다. 그래서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겠다고 하는 것이 한동훈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조금 기분 나쁘다고 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이건 우리가 적들한테 우리의 핵심을 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한동훈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형태로 노무현 죽이기를 시전하고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게, 네, 이게 또 막 엉망이네요. 예. 자,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힘당의 윤한홍이라는 사람이 망언을 늘어놓죠. 당시 이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소환해가지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을 놓고 이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 이날 정무위원회의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한홍 의원이 이 논의를 막기 위해서 깽판을 치죠. 깽판을 치는 와중에 별의별 희한한 소리를 다 늘어놓습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김건희가 디올백 받으면 어때? 나중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버리면 그만 아니야? 그랬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택도 아닌 소리죠. 김건희 디올백이 왜 대통령 기록물이 됩니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와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대통령의 공식 행사와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나요? 이건 어디까지나 김건희가 사적으로 받은 뇌물입니다. 김영란법 위반이죠. 명백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이 돼? 이런 생어거지가 어딨냐고. 자, 근데 이런 어거지를 시전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먹거리죠. 김정숙 여사를 들먹거리다가 오만 희한한 소리를 다 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명품 옷이나 기금속 같은 것도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냈으니 이상 없다라는 식으로 떠들지 않았느냐. 아니,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옷을 뭐 받았는데, 기금속 뭘 썼는데, 쓴 거 없어요. 유일하게 대통령 기록관 운운하는 거는 그 당시 샤넬에서 한글을 모티브로 해서 그 자켓을 하나 만들었죠. 우리 한글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샤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라고 홍보를 해야 될 거고, 그 홍보를 하는 김에 한글이니까 한국의 영부인이 입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고, 입고 돌려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샤넬에서 야, 이게 이렇게 영부인이 입었으니까 우리는 이거 그냥 한국에 기증할게 라고 해서 기증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대통령 기록관에 간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공식 행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카케 이러면서 받아 먹은 핸드백이 도대체 그게 왜 국법상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공식 행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윤한홍이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쓰다가 무슨 얘기까지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시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논두렁시계도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냈으면 되는 거지 가져가서 문제된 거 아니냐. 제가 그때도 되게 열받아가지고 욕했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왜? 이 개새끼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논두렁시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가져간 적도 없어요.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관에 갈 것도 없어요.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일날에 박연차가 생일 선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박연차가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술 먹고 깽판 친 거,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난동 부린 거, 하여튼 뭐 되게 말이 많았어. 그 사람 옛날에 마약도 하고 막 그랬거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의 생일 잔치에 그런 사람이 초청됐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너 오지 마라 그런 거야. 그런데 박연차는 갈 거라고 시계를 딱 선물이라고 사놨네. 어이씨, 난 시계까지 사놨는데 오지 마라카네. 이거 어떡하지? 갖고 있다가 노건평 씨한테 줍니다. 내 사실은 생일날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좀 서운했어. 근데 내가 대통령 드리려고 시계 하나 샀으니까 이 시계 선물로 드리라고, 선물이니까 드리세요 하고 전달해 달라고 준 거예요. 노건평 씨가 그걸 갖고 있다가 이거를 자기가 직접 노 대통령한테 드리면 당연히 노 대통령이 벌컥 화내면서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부인한테 줍니다. 민미영 씨한테. 그러면서 보소, 당신이 저기 재수 씨한테,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한테 말씀해서 드리시오. 그렇게 해서 가면은 받을란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부인들을 통해서 가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권양숙 여사도 너 못 받습니다가 안 받은 거야. 그래서 돌려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민미영 씨도 그렇고 노건평 씨도 그렇고 자기 딴에는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을 못하니까 참 박연차한테 돌려주기도 멋이게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다? 돌려주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박연차 박연차 스캔들이 터진 거야.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이게 진작에 돌려줬어야 되는데 사고가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민미영 씨가 권양숙 여사한테 전화합니다. 사실 이게 요차저차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 짜증을 내죠. 아이고, 그걸 내가 돌려주라 그랬는데 왜 안 돌려줍니까? 그거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논두렁에 버리든지 말든지. 이게 논두렁 시기가 된 거예요. 받은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윤한홍은 쥐뿔도 모르는 놈이 받았네, 뭐 어쩌네. 이런 놈의 입은 찢어버려야 되죠. 혓바닥을 뽑아버려야 돼, 이거 진짜. 자, 보시다시피 지금 국힘당은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또 노무현을 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뭐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곽상원 변호사가 또 한참 반박을 했죠. 사실 이 부분도 사실 제가 걱정스러웠던 게 이겁니다. 곽상원 변호사가 이번에 종로 지역구에 출마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아마도 지금 전현희 전 의원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곽상원 변호사한테 공천이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곽상원이 종로에서 출마할 경우 의미가 남다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옛날에 종로에서 출마한 적이 있잖아요. 새로운 우리로서는 새로운 기대주가 한 명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힘당 입장에서는 곽상원이라는 사람이 종로에 출마하는 게 부담스럽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보자면 사전 정지 작업으로 노무현 얘기를 또 꺼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지금 국힘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을 줘서 이 선거를 자기들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게 명백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납니다. 뜬금없이 김경률이 노무현 재단의 건물값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20만 킬로미터 타는 소나타를 초롱이에게 1억 원 주고 산 것이다. 이 뭔 개소리야? 뭐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오는 얘기라죠. 한마디로 중고차 시장에서 바가지 씌우는 사람이 있나 보죠. 자, 그게 뭐 초롱이에요. 중고차 바가지를 썼다 뭐 이런 건데, 자, 그러면서 노무현 재단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너무 비싸게 먹혔다. 종로에 지은 건물은 평당 2,100만 원,
김해 봉화마을은 1,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너무 비싸게 돈이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립니다. 야, 참. 자, 그런데 이런 억지를 이미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써먹은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만 이 한 게 아니라 지난 2월 1일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재단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하고 윤미향 의원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시비를 떨어요. 그러면서 돈이 많이 갔네 어쩌네 뭐 이런 헛소리를 찍찍 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자기 한동훈이 이렇게 탁 끼어듭니다. 한동훈이 탁 끼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저런 거 하라고 내가 김경률을 모셔왔어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쳐요. 그러니까 김경률이 노무현 물어뜯는 거를 잘한다고 박수 치는 거잖아. 이 태도가 더 가관 아닙니까? 자, 지난 2월 1일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래요. 그러니까 2월 1일에도 김경률이 노무현 재단 어쩌고 하면서 시비를 떨었고 오늘 또 한 번 또 턴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두 번 다 잘한다 내가 저런 거 하라고 모시고 온 거예요 막 이렇게 박수를 쳐줬어요. 앞으로 김경률은 계속해서 노무현 재단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놈들은 논두렁식 해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기분 내키면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질 겁니다. 뭐 100만 달러가 어떻다는데 160만 달러가 어떻다는 동안은 그런 얘기를 또 떠들어 댈 거예요. 즉 노무현을 다시 선거판에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선거 전략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요, 선거 때만 되면 노무현 끌고 왔어요. 전에부터. 그리고 선거 때마다 노무현 끌고 올 때 그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윤석열이죠. 자, 시계를 2013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박근혜 정권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로부터, 그러니까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최동욱 혼외자 문제를 터뜨려서 최동욱을 날려버리죠. 자,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반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박근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반대 세력, 자기한테 조금만 눈밖에 나면 다 내쫓는구나 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서 써먹은 재료가 뭐냐? 바로 노무현이었어요. 그때는 뭐 소위 말하는 사초 실종 어쩌고 하면서 노무현 문제를 끌어들입니다. 보세요. 당시 변희재 얘기가 나오죠. 이게 2013년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사초 실종 어쩌고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노무현 정부가 삭제했다니 사죄하라고 한다는 둥, 그러면서 이 책임은 문재인이 져야 한다는 둥, 이런 주장들을 그때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2013년이에요. 이 사건은요, 해를 바꿔서 2014년에도 계속되고요, 최종적으로 2016년까지 질질 끌고 갑니다. 2016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박근혜 정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무현을 물고 늘어진 겁니다. 즉, 그때만 해도 박근혜는 보수층만 결집시키면은 자기들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 보수층 결집의 매개체로 쓴 게 노무현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한 해 전에 201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2012년에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해죠. 자,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 예,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딸
노정현 씨의 돈상자 사건이 터집니다. 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이미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울고 먹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노정현 씨를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때 노정현 씨, 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현 씨를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바로 그 무렵에 내부 감찰을 받죠. 바로 이 사건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하게 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종합하면 그래요. 2016년, 2012년, 그리고 2013년 이 무렵에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을 우려먹었다. 선거 앞두고 노무현 우려먹는 것은 검찰의 주특기였던 겁니다. 그 주특기가 또 나온 겁니다. 이들이 노무현 우려먹기를 하는 이유는 노무현이라는 이 이슈를 던졌을 때 보수층이 결집된다고 생겨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벌써 하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전주지검인가 청주지검인가 어디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수사 담당하는 사람이 윤석열과 또 신복 관계, 윤석열이 신복이에요. 기다려보세요. 이제 노무현 물고 들었는데 조금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다 싶으면은 다시 대장동 끌고 나와가지고 이재명 물고 늘어질 겁니다. 또 법카, 보세요. 한동훈 또 법카 이런 얘기 하지. 검사 그 특수활동비는 모른 척하고 법카 얘기만 해. 법카보다 특수활동비를 몇 배로, 몇십 배, 몇백 배로 썼던데 윤석열이 썼다라는 특수활동비가 80억쯤 된다고 그러지 않나요? 2년 동안 썼으니까 160억이네. 자, 그 엄청난 돈에 대해서 어디다 썼는지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도 자유롭지 않아요. 한동훈은 내가 특수활동비 썼냐?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안 썼겠지. 자, 그런데 중앙지검 3차장 할 때는 썼을걸요? 중앙지검 3차장한테 분명히 내가 가는 걸로 알거든, 특활비가. 자, 그 특활비 어디 썼는지 영수증 가지고 올 때 됐지. 자,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안 썼고 중앙지검 3차장 할 때는 썼다라고 이렇게 딱딱 구분해 주는 이유는 한동훈이 이거 가지고 시비 걸기 때문이야. 제가 이번에 그 LCT 문제도 그렇거든요. LCT 문제 제가 제기한 거는 당시에 그 부산 시민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해서 중앙지검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저는 그 시기를 얘기를 한 건데 한동훈은 2016년 얘기를 하더라고. 2016년 그때는 지 거기 없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할 때는 특활비 없지. 법무부 장관한테는 특활비 없어요. 옛날엔 특활비 상납도 받았다 그러는데 요새는 몰라겠어. 자, 그런 게 그래요. 근데 중앙지검 3차장 할 때는 특활비가 있어요. 분명히 한동훈도 썼을 거야. 자, 지가 쓴 특활비가 더 많아요, 법카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일단 물고 늘어지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다시 물고 늘어져가지고 이걸 선거 전략으로 쓸 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열받는 부분은 돌아가신 분을 왜 물고 늘어지느냐죠. 더군다나 검찰의 이 무도한 수사에 의해 돌아가신 분을 선거 때만 되면은 물고 늘어진다는 거, 이거 정말 파렴치한 폐륜행위 아닌가요? 근데 검찰은요, 그런 행동이 파렴치한 폐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인규가 툭하면 논두렁식에 운운하는 거 하며 국힘당 애들이 툭하면 논두렁식에 운운하는 거 자체가 얘들한테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들은 뭐 이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요, 민주당 쪽에서나 우리 진보 진영에서 비판을 하죠. 그 비판을 수용을 절대로 안 해. 예.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자기들이 역습을 할 수 있는, 역공을 할 수 있는 다른 소재를 찾으려고 하지, 절대로 자신들이 잘못했다거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들이 성찰하는 척 할 때는 세력에 밀려서, 여론에 밀려서, 야, 이번에는 우리가 고개 숙이는 척 해야겠다 라고 해야지 할 때만 숙이지, 절대로 이들은 반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니들은 뭐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자신들이 역공을 취할 수 있는 끈덕지를 찾으려 할 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대통령 물고 늘어지는 것도 자신들이 지금 줄리 문제 때문에 지금 밀리잖아요. 줄리 문제 때문에 밀리고, 그 장모 문제 때문에 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 자기들로서는 요곳에서, 이런 사안에서, 뇌물 사안에서 역습을 취할 수 있는 게 노무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부끄러움이나 거리낌 없이 노무현을 또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검찰은요, 안 변합니다. 검찰은요, 반성하지 않습니다. 검찰은요, 뼛속까지 악마입니다. 원래 권력기관이 그래요. 권력을 잡으면 다 악마가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쪼개는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우리는 공수처라고 생각했는데, 공수처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검찰청도 한 5개 정도로 쪼개야 될 것 같아요. 권력이 집중되면은 독재가 생기고요. 독재는 반드시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이 쿠데타로 독재를 하는 정권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윤석열이가, 한동훈이가 공정과 상식 이런 걸로 정권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줄리가 공정이고 그 알렉스 한이 상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걔들은 명분일 뿐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그런 광고 문구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쪼개야 돼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권한을 줄이고, 그리고 한 5개 정도로 쪼개는 겁니다. 권한도 줄이고 하나의 단일한 기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제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2번째 주제에서 매달려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 일부러 날 맞춰서 여기 오신 것 같네.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더 자세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댓글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만, 또 오늘도 댓글창이 좀 난리가 났네요. 그죠? 제가 또 후회가 됩니다. 또 괜히 또 이런 주제를 끌고 와가지고 또 소동이 나나 이런 걱정이 되네요.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비판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수박은 아닙니다. 우리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 수박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두를 우리가 수박 다루듯이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커피타임님, 최은순 가석방 반대. 그러게. 참. 제가 요 얘기는요, 내일 몰아서 해드릴까 합니다. 김관진이 지금 이번에 사면될 거라고 하죠. 거기에 맞춰서 최은순도 사면된대. 여론이 나빠도 윤석열은 할 겁니다. 여론 따위 신경 쓰는 애가 아니거든. 볼만 하겠네요. 자, 하라고 하세요. 그게 아마 윤석열이 파는 마지막 구덩이일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꼼짝 못한다는 거. 자,
남로또님,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만세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오밤중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아이고, 아나키스트님 후원해주셨네요. 아나키스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또 후원해주셨는데, 예, 지금 명단이 또 안 뜨네요. 이렇게 매번 또 이렇게 참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요, 계좌 후원해주신 분들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위진님, 최진호님, 배형승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비판은 비판으로 비판했다고 해서 다 죽일 놈인가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여기서 비판을 했다고 해서 모두를 다 비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일 놈이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우리 그 틀을 줄이는 게 돼요. 우리가 우리 편을 늘려 나가야지. 그죠?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때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